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다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에 가서 잘 지내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바닥도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러우니 운전도 유의하시고, 걸으실 때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말문 또는 이제 우리가 말문 공수, 그리고 조상님들의 과거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 이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제가 항상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약간 과학적인 또는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인, 이 뇌 쪽에 관련된 그러한 쪽으로 조금 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우리 조사님들이 어떻게 출연을 하는지, 어떻게 왜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사님들이 실렸을 때, 아니면 제갓집 조사님들이 실렸을 때도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기는 보통 몸의 어떠한 느낌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우리 내부 장기가 느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많이 아프고, 꼭 어떤 조사님만 오시면 어디가 오른쪽 배가 아프고, 어떤 조사님이 오면 등뼈가 아프고, 어떤 조사님이 오면 막 견갑골이 아프고, 두통이 오고, 뒷골이 땡기고, 뭐 이러한, 우리가 무당분들마다 어떠한 부류의 조사님이 실리면 꼭 그 부위만 아프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부 장기가 거기에 기억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기를 받을 때 몸이 아픈 거는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 장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부 장기가 느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호를 받을 때, 지기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몸 구석구석의 느낌이나 콕콕 쑤시는 느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내부 장기, 내부적인 장기는 언어의 바탕이 돼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은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여기 뒤에 내 척수부터 해가지고 내부 장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단 말이에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다 보니까 그 장기에, 내부 장기가 자극이 오고, 그 장기에서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조사님이 오시면 어느 부위가 콕콕 쑤시듯이 아프니까 이 손님도 이쪽 조사님이랑 연관성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에서 기도를 하고 기운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조상님과 신령님 모시듯이 보살펴라. 내 몸을 정말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이라는 존재를 우리 조상님, 신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을 구석구석 잘 보살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다 느낌의 바탕이 되고, 조상님들이 주시는 신호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말문의 바탕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부 장기는 언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어 중추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미주신경이 다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각이랑 손이랑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말인가 생각인가 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일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서 거기 있잖아, 거기 여기 있잖아, 여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제가 지금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느 신경이, 어느 부위, 어느 시각인지 청각인지 제가 말인지 지금 생각이 뚜렷하게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사님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막 말문을 뱉고 왜 무당 조사님들이 실리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감정적으로 막 쏟아져 나올까?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제 그 부분은 기억은 감정을 매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내 몸에 실리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감정적으로 먼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님이 처음에 내림굿 받을 때 조사님이 실리거나 하면 그렇게 많이 우는 이유가 그 기억이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말을 터뜨리기 전에 그 기억이 감정을 매개체로 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수를 내릴 때도 조사님이 실려서 자손들을 혼낼 때도 감정적으로 실리는 이유는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베이스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이 형성이 안 돼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있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감정을 매개체로 어떠한 사건, 사고를 기억을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형성된 감정, 놀라움, 당황스러움, 불안함, 기분 나쁨, 불쾌함,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감정을 매개체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들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았던 시절들도 즐거움, 유쾌함, 행복감, 이러한 감정을 베이스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기억은 감정을 베이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느껴지면 이 공유된 기억을, 이 기억도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공유된 감정을 우리가 같이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아기를 못 낳아서 그것이 원과 한으로 맺혀 있다라는 게 있다면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원과 한도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베이스로 이 기억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제갓집에 아기를 못 가지만 이거를 브릿지 연결시켜 가지고 이 감정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풀려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반 무속적인 측면에서는 신인, 신령님이, 조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왜 조상님들이 여기 와서 직위를 주시고 느낌으로 주실까? 이 인체 장기,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인체 장기를 움직여 가지고 직위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이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면 우리 조사님들이 실렸을 때, 그리고 내 몸을 조사님 돌보듯이 귀하게 보살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내 몸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살펴 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들과 긍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성불이 됐냐 안 됐냐는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그 일이 풀렸다 안 풀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불이라는 거는 나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나를 치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날 치냐,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여기저기서 날 막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날 치진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감정적으로 치든 나한테 어떠한 에너지를 쏟게 만들든 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큰 일 안 일어나고 크게 돈을 벌지도 않지만 크게 돈을 잃지도 않고 크게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파도같이, 잔잔한 물결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정말 성불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는 내 주변 상황, 내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성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있는가,
더 고달퍼지고 나를 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달프지만 나를 치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삶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불이 됐다 안 됐다, 그 무당분 조사님이 잘 갔다 안 갔다, 무당분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내가 관찰을 해보고 고찰을 해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가 좀 더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문공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억은 감정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고, 우리 언어로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 내부 장기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언어를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주신경이라는 거예요. 미주신경이 인체 곳곳에 다 정말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추 3, 4번이 있는 쪽에서 이제 언어 중추신경 쪽이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신경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뒷골이 땡긴다는 말도 이쪽에 에너지가 과하게 걸리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좀 더 무속적인 것보다는 무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가학적으로 또는 내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예요.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더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 에너지를 이제 다른 쪽에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또 정리를 한다고 막 말을 또 많이 해보고 머릿속에서도 정리를 많이 했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또 이게 또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요것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정리를 또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버버 하면서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자꾸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야지만 기억에서도 더 많이 남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아, 오늘 못 찍었어. 아, 짜증나. 이런 것도 감정이야. 그런 감정을 베이스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무언가를 말을 잘하고 싶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설명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조상님들이 실리는 것도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지금 궁금한 게 없어요. 느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고, 예? 기억은 감정을 베이스로 일어나니까 조상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것은 그 기억이, 그 감정이 곧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진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감정의 베이스로, 그리고 그 감정은 인체 장기 쪽에 쌓여요. 예. 그래서 특정한 감정은 특정한 부위에 계속 쌓여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쌓이는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서 나는 이렇게 조상님을 풀었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게 해당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는 다른 부위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라. 예.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제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저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책을 정말 많이 쓰시는 어떠한 박사님, 90몇 세 박사님,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분도 맨날 일어나서 하는 게 자기 온몸을 이렇게 발바닥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대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다가 말을 건대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죠,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내 몸에다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조상님들은, 신령님들은 내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을 베이스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남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잘 맞으니까 저는 그걸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믿음을 갈 수가 있고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또 앞을 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좀 버벅버벅 그렸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잘라서 이번에는 좀 더 잘라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블로그 글로는 좀 더 잘 적었는데 그 글을 말로 설명하고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직 기억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계속 정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뭐 저희 개인적인 블라블라였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